안티고네를 쓴 소포클레스는 소크라테스보다 먼저 살다 간 아테네 사람이다. 시민불복종과 존 브라운을 위한 청혼은 19세기 미국 사람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이다.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두 사람이 쓴 책은 시민불복종을 다루었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을 쓰기도 했다. 오이디푸스는 안티고네의 아버지다. 그는 테베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일 거라는 신탁으로 인해 버려졌다. 성인이 된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한다. 테베의 왕이 된 그는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어머니인 줄을 모른 채 결혼한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안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 떠돌다가 죽는데 안티고네는 유랑하는 아버지를 끝까지 돌보았다. 안티고네에게는 두 오빠 폴리네이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있었다. 그 둘은 왕권을 두고 다투었는데 형인 폴리네이케스가 축출된다. 축출된 형은 아르고스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동생을 공격하다가 둘 다 죽는다. 그러자 안티고네의 외삼촌 크레온이 왕이 된다. 왕은 큰 조카인 폴리네이케스는 반역자이므로 시체를 들판에 버리라고 하면서 묻거나 애도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일 것이라 선언한다. 하지만 안티고네는 큰오빠의 시신을 묻어주려 하면서 여동생 이스메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이스메네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며 도움을 거절했다. 안티고네는 동생에게 인간의 법만 생각하고 신의 법에는 눈을 감는다고 나무라며 오빠를 묻어주는 일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설사 죽더라도 해야겠다고 한다. 안티고네에 의해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 매장된 것을 안 크레온 왕은 안티고네를 잡아와 자신의 명령을 왜 어겼는지 물었다. 안티고네는 신의 정의는 왕의 명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은 신의 불문율에 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왕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크레온 왕은 안티고네를 동굴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왕의 아들 하이모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을 어기고 왕의 권위를 조롱하는 자는 설사 그가 정당하다 해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불복종은 나라를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악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하이모는 다시 말했다. 테베가 한 사람만의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백성 하나 없는 사막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습니까? 왕의 권한으로 신의 권한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굴로 간 하이모는 목매달아 죽은 안티고네를 발견한다. 하이모는 뒤따라온 크레온 왕을 죽이려다 실패하자 자신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고 안티고네를 아는 채 죽는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에우리디케도 가슴에 비수를 꽂아 자살한다. 안티고네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법, 왕의 법에 한가한 사람들에게 시민불복종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이제 현대적 개념의 시민불복종을 최초로 제시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는 자신의 숲속 은둔의 삶을 쓴 월든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하다. 1846년 그가 하루 동안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 소로는 미국이 일으킨 멕시코 미국 전쟁에 반대하고 노예제 폐지에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두세 납부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수감되었으나 지인과 친척의 도움으로 세금을 내고 석방된다. 이것을 계기로 소로는 1849년 책 시민불복종을 펴낸다. 그저 에세이 수준의 글이지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미국의 마틴 루서 킹 목사 등 후대에 큰 영감을 줄 정도로 울림이 있다. 그는 책에서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의의 법률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한다. 하나는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의 어쩔 수 없는 마찰의 일부분일 경우다. 이때는 어차피 기계가 닳아서 매끄럽게 돌아가거나 망가질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러나 그 불의가 우리에게 하수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라고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법을 어기라고 했다. 소로는 그 사례로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감옥 갈 각오로 즉각 행동하라고 했다. 납세 거부나 적극적인 투표 등을 통해 시민불복종, 시민혁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소로가 말년에 쓴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폭력무장 투쟁에 나선 존 브라운을 지지하는 연설문이다. 존 브라운은 미 육군을 대령으로 전역했으며 독실한 청교도 신자였지만 노예제 폐지론자였다. 그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노예제가 폐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59년 브라운의 무리는 버지니아주 하퍼스페리의 연방군 병기 공장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해 남부의 노예들을 무장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 12명이 죽고 미 해병대원 1명이 죽었으며 36시간 만에 브라운의 무리는 체포되었다. 반역죄로 기소된 존 브라운은 1859년 12월 2일 교수형에 처해진다. 남북전쟁에서 북부연방군은 그를 기리며 존 브라운의 시체라는 노래를 군가로 불렀다. 그의 일생을 그린 미국 드라마 더 굿 로드 버드도 2020년 방영되었다. 말년의 소로는 존 브라운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의롭지 못한 세속의 법을 인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속의 법에 저항했습니다. 소로는 브라운을 최고의 미국인이라고 평가했다. 소로의 이런 주장은 정치 철학, 법 철학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체제를 타도하는 폭력혁명은 허용되는가? 허용된다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소로는 폭력으로 저항해야 할 대상을 야만적 권력, 악마적 권력, 불량배 두목의 통치라고 했다. 시민불복종과 혁명은 다르다. 시민불복종은 불의한 체제, 법률, 재판 등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지만 폭력적 수단은 사용하지 않으며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다. 소로는 혁명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권리다.